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트럼프가 드디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CNN 미국 현지에서 트럼프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아침 오전부터 계속 속보로 발표를 하면서 지금 암호화폐 코인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서 코인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더불어서 우량주로 표현하는, 알트코인의 대장주라고 표현하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 그리고 리플도 마찬가지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올라가는 코인들은 개별주로 올라가는 건데요, 이게 불장을 나타내는 게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앞으로 코인 시장이 왜 위험한지 팩트 체크를 해드릴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빈보다 더 세게 나올 가능성도 좀 높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의 변수도 엄청 큽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광범위한 보편관세를 적용하겠다, 그리고 국가 경제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가 백악관에서 관저에서 나오면서 미국 현지로 실시간으로 지금 계속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 밑에 보시면은 CNN에서는 이 문제를 정통한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는 관세의 필요성 입증 등 엄격한 요건 없이 관세 시행 방식에 대한 광범위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법을 선호한다고 말을 하고,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수입을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일명 IEEPA라고 하죠. 국가경제비상권한법을 사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을 사용해서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 국가경제비상사태를 선포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제2의 윤석열보다 더 큰 계엄빔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국가 경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 메시지로 남겨놓고, 자, 이렇게 트럼프 인수팀에서 CNN 측에다가 별다른 입장은 전하진 않았지만,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여부에 대해서 최종 결정도 내리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죠. 즉, 이게 바로 리스크예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결정을 지으면은 이게 단숨에 폭락이 한번 나오고 끝날 수가 있지만, 이 지금 결정을 하지 않고 이게 뭐요? 한편으론 연기와 동일한 겁니다.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야 된다라는 뭐다?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밑에 나오죠. 이 트럼프의 국제경제 담당 차관보를 역임한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대통령은 다양한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여러 법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에서 20% 이상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공약까지 했었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편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와 소비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나아가서는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가 아비규환이 되고 이게 패닉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세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게 하나의 관세가 아니라 한 품목당 관세이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 말은 뭐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미국 경제까지도 한순간에 살짝 리스크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에서도 이번 1월 달에 발표하는 FOMC를 앞두고 12월 달 거를 발표하는 거죠. 이 12월의 회의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정책은 결국엔 인플레를 위협할 수 있고 그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인플레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높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은 지금 미국 연준에서 지난해 마지막 FOMC 회의를 거쳤는데, 여기서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정책이 몰고 올 인플레이션, 즉 다시 한 번 더 물가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위험성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했어요. 왜? 당연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관세 정책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하게 물가 상승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잡아야 된 인플레는 안 잡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뭐다? 금리 인하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금리 인하가 안 돼요. 그렇다는 말은 최소한 못해도 그냥 기본값은 동결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금리를 오히려 인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연준에서는 이런 말도 하죠. 이런 위험성과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향후 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그리고 더 더디게, 그 말은 뭐예요? 더 늦게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2025년도에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지만, 아니 적어도 2026년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러한 소식이 나오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번 FOMC는 1월 한국 시간으로 아마 30일 정도 될 겁니다. 미국 시간으로 28일, 29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 1월 30일 날 아마 FOMC가 새벽에 발표가 될 텐데, 만약에 이렇게 물가 상승이 다시 오고 여기에서 인플레를 다시 자극을 시켜서 트럼프가 발언했었던 보편 관세라든가 이러한 정책들이 실행이 된다면 아비규환이 정말 일어나질 거고, 그렇다면 뭐예요? 코인 시장, 주식 시장 한 번에 무너집니다. 나스닥 기본적으로 같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 자체가 무너지고 그게 단숨이 아니라 롱런 길게 무너질 거예요. 길게 무너지니까 어떻게 된다? 지수도 내려가고 나스닥이 상장되어져 있는 기업들마저들도 어떻게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하게 코인 시장도 박살이 나겠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경제가 박살이 났으니까 여기에서 다시 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너네 박살 내놓겠다. 박살 내놓고 너네가 원하는 금리 인하 시켜주겠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왜? 지금 인플레가 돼야 금리 인하를 시키는데 까보니까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너도 나도 수익 봤다고 자랑질하고 있어. 그리고 이 트럼프 앞으로 대통령 1월 20일 날 취임식이 있죠. 만약에 여기서 이런 정책들이 발표가 된다면, 발언이 된다면 분명 패닉이 나옵니다. 패닉에 의한 진짜 기관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가 나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말이죠. 그런다라고 봤을 때는 이 금리 불확실성이 결국에는 비트코인도 하락을 시킬 거고, 나스닥, 주식시장 모두 다 같이 끌어내릴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단기 하락 추세였는데, 단기 하락 추세가 뭐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장기 하락 추세로 갈 수가 있을 뿐더러,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트럼프의 호재가 끝난 거 아니냐, 지금 앞으로 나와야 될 정책들을 보니까 죄다 악재들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보편관세 정책 하나만 내놨는데도 코인 시장은 어때요? 하락설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비트코인 7만 달러 아니 6만 달러까지 바라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뭐냐면은, 이거는 질질질 끌어내린다가 아니라 타이밍을 노렸다가 한 방에 훅 보내겠다라는 뜻이에요. 한방 큰 거 한 20%에서 30%짜리의 엄청난 폭락빔, 하락빔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치 그것을 뭐다? 트럼프는 알고 있는 듯이, 제가 말했지만 결국엔 트럼프 입에 달렸다는 이유가 요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 시장을 보시면은 비트코인 또 1억 4천 깨졌습니다. 1억 5천 깨졌고요. 1억 5천에서 지금 1억 4천 깨졌죠. 1억 4천 깨졌으면 여기서 지금 1억 3천도 만약에 깨지고, 그렇게 된다라면 뭐예요? 1억 3천 깨졌을 때쯤 큰 거 한 방이 찾아올 수가 있다. 하락이 찾아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계엄빔 있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빔 9천만원대 8,800만원까지 내려갔었을 때 요 라인 찍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러한 소식에 리플도 빠지고 있죠. 뭐 이더리움 말할 거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비트코인 빠지고, 비트코인 빠지니까 알트코인의 대장주라고 칭했었던 이더리움과 리플까지 빠지니까 이제는 뭐다? 리플에 관련주였던 스텔라루멘도 같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도 하지 않았다. 왜? 어차피 이런 음봉 따위는 의미가 없어요. 이만한 장대 음봉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겠어요?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실행할 때, 실행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아직 취임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실행은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제가 누구나 다 좋아하는 상승이 나올 거다라는 1월 20일 취임식이 오히려 악재가 될 수가 있다라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은 리스크를 관리를 잘 하셔야 될 때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비트코인을 최고점에서, 완전 최고점인 거진 꼭지에서
전량의 50%를 매도하고 나서 지금 160만 불 가까이 수익 실현 금액이 있죠. 지금 158만 불만 하더라도 하나로 23억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수익 실현 금액이 어제는 70만 불이 좀 넘었었는데 또 줄줄이 하락을 하면서 68만 불까지 내려가고 있지만, 저는 이거 절대 개의치 않고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패닉셀 폭락 나오면은 추가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오히려 난 지금 이걸 기다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뭐예요? 비중 50%를 미리 고점에서 매도해 놓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패닉셀 나오더라도 잘해봐야 제가 매수한 매수 부근대에서 아마 하락이 멈출 가능성이 높고 절대로 마이너스가 되진 않습니다. 저는 왜냐? 매수 평단이 너무 낮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은 고점에서 잡으셨다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손실로 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최고점에서 아마 매도했었을 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략 같이 50% 이상 절반 매도하셨을 거예요. 안 하셨던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마이너스 보고 계시겠죠. 그런데 반등해 줄 거야, 반등해 줄 거야, 분명 요 구간에서 기대감 갖고 존버했을 겁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상승을 위한 횡보가 아니라 하락을 시키기 위한 개미들의 꼬시기, 개미 꼬시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무조건 줄 때 팔고 나오셔라 했는데 어떻게 돼요? 결국엔 또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미래를 알 수 있는 거는 거시경제를 봐야 되고, 거시경제에 지금 악재밖에 없습니다.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뭐예요? 트럼프가 그렇게 관세 정책이며 뭐며 다 안 좋은 소식을 내뱉지만, 악재를 계속 쏟아뱉지만, 쏟아부은 상태에서도 코인 시장에는 긍정적인 정부에서 혜택이라든가 적극적인 지원이 담긴 정책이 나온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제가 뭐라 그랬죠? 개별로 날아갈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입장을 봤을 때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니고, 트럼프는 뭐예요? 사업가 출신입니다. 똑똑해요. 시장을 폭락을 시켜야 더 싼 값어치에 자기가 이득을 보면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높은 가격대에서 트럼프는 절대 위로 올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뭐예요? 지난 정권, 트럼프 지난해도 정권 초입 때 대통령이었을 때 그때도 보시면 알잖아요. 뭐만 올렸어요? 대북 관련주만 올렸었어요. 그때 얘 관련된 사업들 다 폭락시키고 대북주 올린 다음에 대북 관련주를 엄청나게 막 1000%까지 올렸다가, 트럼프가 원래 기존에 올리려고 했었던 정책들이 저평가되니까 완전 바닥 찍고 폭락이 나오니까 그때서야 그 뒤에서 뒤늦게 발언 올리면서 미증시가 그때 상승을 했었었죠. 그런데 그게 지금 코인 시장으로 넘어와서 똑같이 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시간 여행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럼 똑같은 손실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경험치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도를 했던 거예요. 오히려 트럼프는 암호화폐의 친 가상자산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올라갈 거야,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하고 무서운 발언이었다는 것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매번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제 채널 들어가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22시간 전,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 4일 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다? 안 좋은 소리가 나오죠. 급락 가능성, 그리고 지금 제2의 팬데믹이라고 불리는 HMPV, 미국, 인도, 중국까지 제2의 코로나, 제2의 대항막 코로나라고 불리는 전염병이 돌고 있고 엄청나게 감염이 됐습니다. 지금 몇십만 명이 감염이 됐어요. 이제 이게 분명 국내에도 소식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뭐다? 증시에 또 한 번의 비상사태가 나온다. 자연재해는 정말 공포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자연재해 악재도 껴있는데 트럼프의 정책 악재까지 껴있고, 트럼프 취임 시기는 제가 분명 뭐라 그래요? 비트코인의 호재가 아니다란 말을 하죠. 문제는 FOMC다라고 하고 지금 이미 블랙록 비트코인 대량으로 팔고 도망갔습니다. 남은 물량도 지금 팔려고 시간 재고 있어요. 블랙록도. 많은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전략자산으로 했다는 이 정책 법안도 폐기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서 한 번씩 체크를 해보세요. 왜 지금 제가 이거 1, 2주 전이 아니라 제가 매도했던 한 달 전 시점부터 계속해서 왜 매도를 했고 제가 판 구간이 왜 최고점이었는지, 그리고 왜 악재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사람들은 좋다고 하겠지만 저는 뭐라 그랬어요? 항상 제가 최고점에서 매도하고 최저점에서 매수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남들과는 생각도 다르고 남들과 투자하는 방식 자체가 저는 다르기 때문에
때문에 여러분들과 혹은 그들과 저와 보는 뷰부터가 달라요. 관점부터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6만 명이 넘는 지금 이렇게 시청자와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득을 많이 보고 계실 거고, 여기에서 이미 마음 편안하게 푸근하게 현금을 보유해 놓고 관망하고 계실 겁니다. 왜? 남들이 극악히 공포에 떠는 곡소리가 나오는 패닉이 나올 때, 이때는 진짜 아비규환이 될 거거든요. 알트코인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막 40%까지 폭락이 나올 겁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공포가 나오고 곡소리가 나올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저는 그때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제가 분명 말했던 거. 그러기 위해서 비중 50%를 빼놨고, 만약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말과는 반대로 증시 상황도 좋고 코인 시장도 좋고 막 정책 법안도 나와서 비트코인이 2억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놓친 거겠죠. 이미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말을 했지만 어떻게 돼요? 귀신같이 제 말대로 흘러가고 있다. 또 제 말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뭐다? 3년 연속 계속 제 말처럼 미래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지만 결국 미래는 제 말대로 되죠. 이거는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제 말이 곧 다 맞았다라는 게 저도 신기해요 지금. 그리고 이거는 신이 아니고서야 최고점 최저점을 맞출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해요? 제가 매도하고 나왔을 때가 최고점이었고 제가 매수했을 때가 최저점이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밑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트 매매하는 것도 다 올려놓잖아요. 여기 보시면 리플 같은 것도 제가 어떻게 2억 원에서 8억 원까지 벌게 된 거, 이 제가 리플도 최고점 4,000원 부근 최고점에서 매도하고 나왔거든요. 이 리플을 어떻게 최고점 뷰에서 맞출 수 있었는지, 이거 매수가 여러분들 저 800원대죠. 완전 저평가 저점에서 사놓고 어떻게 이것을 끌어가는 매매를 했는지, 파동을 먹는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요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위에도 보시면은 계좌 공개하는 게 좀 많습니다. 특히나 이 브이로그 있거든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여기 2달 전에 제가 올려놓은 브이로그 있죠. 여기에서 뭐 저도 나오겠지만 제 매매 기록, 제가 지금 10년 동안 매매했던 매매 내역들, 그리고 한국 기준으로는 7년 이상 업비트 기준, 비썸 기준 계좌 내역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앞으로는 어떤 코인들을 제가 관심 갖고 있는지, 제가 타는 차는 뭔지, 사는 곳은 어딘지 전부 다 낱낱하게 공개를 하면서 지금 제가 보유한 자산은 이 70억이라고 써져 있는데 좀 더 올라왔습니다. 70억보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참고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렇게 제가 계좌도 바이낸스 뿐만이 아니라 제가 거래소를 여러가지 거래소를 사용하잖아요. 그 거래소 내용들 또한 제가 다 공개를 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제가 바라보는 뷰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보세요. 지금 계속 안 좋은 소리만 해대는데도 여러분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만 결국 지금 어때요? 불과 뭐 10일 전, 20일 전만 보더라도, 제 영상만 봤더라도 뭐다? 하락에 대한 전조 증상들을 전부 다 영상만 끝까지 보셨더라면은 피해를 보시지 않았다. 괜한 광기 올라갈 거야 라는 기대감에 괜히 매수 들어갔다가 손실 보고 청산당하거나 손절하지 않았을 거다. 지금부터라도 제 말을 들으시면은 분명 큰 돈을 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말을 듣지 마시고 저에 대한 미래 예측을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보세요. 귀신 같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은요, 지금 국가 경제 비상사태보다 더 위험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 몇 가지? 7가지. 이 7가지가 순차적으로 핵폭탄처럼 하나하나씩 터질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데, 플러스 FOMC의 전망 또한 1년 한 해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고점이 넘어왔던 건 아닌가, 이번 연도는 전 반감기와는 다르게 외봉 찍고 비트코인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알트 랠리자가 온다고 역사와 똑같이 흘러갈 거라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들, 변수는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점입니다. 트럼프면 코인 시장도 변수가 무조건 따라옵니다. 왜? 결국에는 세력도, 주가를 올리는 큰손도, 고래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위에 뛰어난 난다긴다 했던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정말 비상하고 뭐다?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괴롭히고, 가장 좋아하는 말 있죠? 패닉. 트럼프는 패닉을 진짜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 정세도 중요하지만 거시적 경제 중요하고, 여기에서 산업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메타인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은 코인 시장을 바라볼 뷰를 남들과는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말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을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올린다면은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다음 주든 또 한 번의 패닉셀에 큰 손실을 보시거나 큰 청산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매하지 마셔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계신다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급등으로 올라가는 뭐 스트라이크나 스팀 달러나 이런 것들 있죠. 알파코크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 개별주입니다. 여러분들 뭐 알트 랠리장 오기 전에 알트 불장 오기 전에 뭐 잡주들이 먼저 날아간다잖아요.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절대 안 날아갑니다. 코박 토큰 막 90%, 알파코크 157%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알트코인의 랠리를 불러오는 그 잡주 랠리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뭐예요? 광기의 개별로 어차피 증시 박살날 거 알고 위험해질 거니까 조막손 세력들이 시가총액 낮은 거 그냥 장난치는 겁니다. 반드시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으면 이런 시장에서 다 박살납니다. 괜히 코 꼈다가 잘못되지 마시고, 비트도 지금 전망 안 좋은데 분명 저는 새벽에, 그게 오늘이 아니더라도 어느 날의 새벽에 갑작스럽게 눈 떴는데 퍼럼블에 마이너스 30% 죄다 패닉셀 맞는 그런 상황 분명 저는 올 거라고 감히 말하지만 장담합니다. 왜? 미국의 경제를 뜯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서 짤막하게 종료를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